자,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이제 전기 기기를 저랑 같이 나가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기 기기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과목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직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류기. 자, 근데 우리가 직류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직류기와 그 다음에 교류기라는 게 있어요. 또 교류기. 자, 여러분들 전기 이론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직류를 만들어내는 기기가 직류기고요. 교류를 만들어내는 기기가 교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직류기를 일단은 첫 시간에 오늘 배울 거고요. 일단 교류기는요. 여러분들 우리 교류기는 동기기가 있고요. 동기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고, 그리고 유도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기, 교류기를 제외하고 정류기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분류하면은 세 가지로 배울 거고요. 자, 또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로 분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교류기의 동기기 같은 경우도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로 이렇게 또 분류가 됩니다. 자, 변압기는 그냥 변압기 그 자체고요. 유도기는 유도 전동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번 여기 내려가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요 직류 발전기를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직류 발전기의 구조 및 원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요 전기자의 3요소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자의 3요소. 자, 근데 얘는 우리가 전기자의 3요소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직류 발전기의 3요소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직류 발전기에 우리가 3요사에는 계자, 전기자, 정류자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일단 첫 번째로 요 계자라는 얘가 있습니다. 계자. 계자. 자, 그러면 계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자, 계자는 자속이라는 얘를 발생시킵니다. 자속을 발생시킨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요, 우리가 자속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좀 알아야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자석이다라고 해볼까요? 자석. 자, 우리가 자석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영구 자석과 전 자석이라는 걸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구 자석이라는 건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말굽자석이나 막대자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구자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전자석이다라는 얘가 바로 우리 전기기기에 들어가는 자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전자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뭐 간단하게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이런 도체를 두 개를 준비를 해 놓습니다. 도체입니다. 자, 이때 이 도체 두 개는요, 철이에요. 철입니다. 자, 근데 100% 철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실 철에다가 규소라는 거를 섞어 놓은 규소 강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규소 강판. 자, 조금 있다가 이쪽에서 한번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규속 강판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여기다가 또 다른 우리가 구리를 또 준비를 해놔요. 자, 그래서 구리에다가 자, 구리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있던 그 도체를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우리 그 철을 감아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철에다가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감아줘서요. 자, 여기에다가 전류를 흘려줍니다. 전류를 흘려줘요. 자, 물론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는 직류전원이 필요하겠죠? 직류전원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직류전원을 여기다가 연결해 주게 되면 자, 이 구리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이 구리의 전류가 흐르면은 자, 이때 이 두 개의 도체는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때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되면요. 여기는 극성을 가지게 돼요. N극과 S극이라는. 자, 그러면 이때 이 극성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게 발생하냐? 바로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라는 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계자라는 것은 자속을 발생시켜준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전자석을 우리가 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로 자속을 발생시켜준 걸 우리가 계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다시 이야기 드리면 자속이 어떻게 발생했어요? 도체에다가 구리를 감고요. 그때 그 구리에다가 직류전원을 넣어주게 되면 구리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자는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유기시켜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유기시켜준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기전력이라는 게 나오죠. 기전력. 이때 우리 이 기전력은 E라고 합니다. E라고 해요. 자, 그때 단위는요. V를 써서 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볼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얘는 지금 무슨 기기예요? 직류 발전기예요. 직류 발전기.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요 전기자라는 얘가 우리 아까 계자에 발생된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유기시켜 주는데 이때 이 발생된 기전력은요. 교류입니다. 여러분들 교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류 발전기인데 자, 자속을 끊어서 발생된 전압이 기전력이 교류가 되면은 얘는 우리가 교류 발전기지 직류 발전기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자속을 끊어서 발생된 이 기전력을 바로 직류로 변화를 해주는 또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때 바로 얘가 이 정류자라는 얘예요. 정류자. 자, 그래서 여기 정류자의 설명을 보면 AC 교류죠? 교류. 자, 교류를 DC 직류로 변환해주는 장치를 우리가 정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류자. 자, 그러면 이제 브러쉬라는 게 있네요. 브러쉬. 자, 그러면 우리가 브러쉬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 자, 우리 계자에서 자속이 발생이 되고, 자, 그때 그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발생시켜주는 거. 그게 전기자의 역할이고요. 그때 그 기전력은 교류로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주는 게 바로 또 정류자가 되겠죠? 정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정류자를 통해서 직류로 변환해준 전압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이 브러쉬라는 걸 통해서 자, 외부로
인출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외부로 인출을 해준다. 즉 정류자가 변환해준 직류전압을 외부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브러쉬의 역할이다. 자, 이때 여러분들 외부 회로다라고 되어 있네요. 외부 회로. 자, 그러면 외부 회로가 뭐냐? 바로 부하입니다. 여러분들 부하. 자, 그러면 부하가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리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 기구를 부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류 발전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직류 전압을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로 사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기자의 구조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자 철심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전기자 철심. 자, 아까 제가 여기서는 이제 전기자 철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계좌에 자속을 만들어 줄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철 도체에다가 구리를 감아줘 가지고 우리가 전자석을 만들었어요. 자, 그때 우리가 계좌에 두 개가 들어간 거죠. 자, 계좌에 있는 철심. 아까 철에다가 규소를 섞은 그거요. 자, 그래서 걔를 계좌 철심이라고 하고, 또 계좌에 감은 구리가 있었죠? 그때 그 구리를 우리가 계좌 권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요 전기자라는 얘도요, 여러분들 직접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자, 계좌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 철에다가 규소를 섞어 놓은 전기자 철심에, 또 전기자 철심에다가 구리를 감아놨어요. 그거를 또 전기자 권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전기자 철심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규소 강판으로 성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규소 강판으로 성층한다.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또 조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직류기에서 우리가 손실이다라고 해보죠. 손실. 간단하게만요. 손실이요. 자, 우리가 직류 발전기에 발생하는 손실은 자,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철손이라는 예요. 철손.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아까 계좌도 철에다가 규소를 섞어서 만들었고요. 자, 우리 전기자도 철에다가 규소를 섞어서 만들었죠? 우리 이 기기는요, 전기기기는 대부분이 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손실도 바로 철손입니다. 자, 철손에는 두 가지의 손실이 있어요. 자, 시스손이라는 손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손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IF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IF. 자, 이때 우리 이 IF는요, 계좌에 흐르는 전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얘를 계좌 전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얘는 자속입니다. 자속.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계좌에서 자속을 발생시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철심에다가 구리를 감아줘서 구리에다가 이 전류를 흘려줬더니, 그쵸? 그때 그 전류가 계좌에 흐르는 전류죠? 그래서 걔를 IF라고 하는 거예요. IF. 계좌 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구리에 전류가 흐르니까 뭐가 발생했었어요? 자속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겠네요. 계좌 전류와
자속은요, 정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자속을 끊어서 뭐가 발생돼요? 기전력이. 그래서 기전력 2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관계는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자, 여기를 0이라고 하고요. 0부터 계좌전류가 증가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좌전류가 증가하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발생이 될 겁니다. 자, 두 개 다 정비례하니까 계좌전류가 증가한 만큼 자속도 똑같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어느 순간이 되면 계좌전류는 증가하더라도 자속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자속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이때 이 부분을 자속의 자기포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속의 자기포화 현상이요. 자, 이때 자속의 자기포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자속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포화 현상이 발생하고 나서 다시 계좌전류를 감소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증가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길이 어때요? 처음에 정상적일 때 비하면은 다른 길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요것을 손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히스테리시스 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고 가실 거는, 자, 이때 이 히스테리시스 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포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계좌전류가 0이더라도 자, 이 부분이요. 어때요? 자, 자속이 이만큼이 존재를 하게 되죠? 이때 얘를 우리가 잔류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류자기요. 잔류자기. 자, 그래서 얘를 응용한 우리 발전기가 조금 있다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손실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바로 이겁니다. 규소 강판으로 썼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규소 강판인 거예요. 규소 강판.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자, 성층이다라는 말이 있네요. 성층. 자, 우리 아까 히스테리시스 손도 있었고, 자, 한 가지의 손실이 더 있습니다. 자, 와류손. 자, 와전류손, 맴돌이손 다 같은 거예요. 자, 이때 이 와류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여기 철에다가 규소를 섞은 규소 강판에다가 자, 우리가 이렇게 구리를 감아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감아줬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때 여기에 뭐가 흐릅니까? 전류가요. 전류가, 계좌전류가.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전류라는 것은요,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으로는 구리를 이렇게 촘촘히 감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계좌를 직접 보시게 되면 구리가 굉장히 촘촘히 많이 감겨 있어요. 자, 그래야지 우리가 더 많은 자속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리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구리를 통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철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럼 철이 뜨거워집니다. 계속 뜨거워지다 보면은 이 열 때문에 구리가 녹아가지고 끊어지거나 소손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떡하냐. 자, 얘를 100%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토막을 내봅시다. 자, 이렇게 토막을 내고 붙여놓으니까 열이요. 여기로도 자, 분산이 되고 여기로도 분산이 되네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잘라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4개로 열이 분산이 되네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얇게 자르면 자를수록 열이 더 많이 분산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이때 이 규소 강판을 얇게 잘라가지고 그때 두께는 여기 나와 있죠? 0.35에서 0.5mm로 얇게 잘라서 층층이 쌓는 현상을 우리는 성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요렇게 보죠. 자, 우리 손실은 히스테리시스 손과 여기 있죠?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 와전류손, 맴돌이전류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때 이 와류손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성층을 해야 되는 거고, 자,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자, 철에다가 규소를 섞어서 규소 강판으로 사용을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조금 내려가면요. 자, 전기자 권선법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전기자 권선법. 자,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계자 철심에다가 자, 구리를 감는 걸 우리가 자, 계자 권선이라고 했었죠. 전기자도 마찬가지로 자, 철심과 또 권선으로 되어 있죠. 그때 이 전기자 권선법, 즉 전기자 철심에다가 구리를 어떻게 감냐? 감는 방법을 우리가 권선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환상권과 고상권 비슷한 형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서 고상권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계로권과 패로권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패로권을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단층권과 이층권 중에서는 이층권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파권과 중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파권과 중권이다. 자, 여러분들 요 파권과 중권은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는 우리가 중권을 주로 많이 사용하지만 여러분들 요 파권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환성권, 고상권, 단층권, 이층권, 계로권, 패로권은 사용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지만 요 파권과 중권은 우리가 이렇게 표를 통해서 조금 보고 가자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병렬외로수라는 게 나옵니다. 병렬외로수. 자, 우리 이때 이 병렬외로수는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때 이 병렬외로수는 앞으로 A라고 나타낼 거예요. A. 자, 어디서 나올 거냐면요.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식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또 P라고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이때 이 P는요. 극수입니다. 극수. 자, A는 병렬외로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극수에 관해서 잠깐만 볼까요? 자, 아까 제가 두 개의 도체에다가 구리를 감아서요. 여기에다가 직류전원을 인가시켜 주고 전류를 흐르게 되면요. 여기에 자속이 발생한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자속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전자석이 됐기 때문이다.
자석은 극을 갖고 있죠? N극과 S극이요. N극과 S극.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전기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기자가. 자, 그럼 얘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이 계자에서 발생된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유기시켜 주는데, 자, 이 전기자에 영향을 주는 자속을 만들어주는 이 극을 우리가 극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얘는 지금 몇 극일까요? 자, 여기가 N극이면 사실 여기도 S극이고, 여기가 S극이면 여기도 사실 N극이에요. 자, 원래는 지금 4극짜리죠. 이때 이 계자는. 자, 근데 우리가 이때 극수를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요? 요 전기자에 영향을 주는 자속을 만들어주는 극만 극수로 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극수를 2극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극입니다. 2극.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권은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권의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극수와 같아요. 자, 파권은요. 자, 파권의 병렬 회로수는 무조건 2개입니다. 무조건 2개예요. 자, 브러쉬 수도. 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브러쉬 수는 중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브러쉬 수 B는 극수와 같으면 돼요. 중권은 병렬 회로수도 극수와 같고, 자, 브러쉬 수도 극수와 같으면 된다. 자, 또 파권을 볼까요? 파권의 브러쉬 수는 또 얼마입니까? 2개예요. 자, 그럼 파권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병렬 회로수와 브러쉬 수는 무조건 2개가 되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용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중권의 용도는 저전압에 대전류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2개가 상반되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중권은 저전압의 대전류니까 파권은요 고전압의 소전류의 용도로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자 권선법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전기자 권선법 요 병렬 회로수는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볼 요 유기 기전력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